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기 페이지 401페이지 저 63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중간에 잠깐 컨디션이 너무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계속 어제 좀 많이 찍었어야 되는데, 자, 오늘 그러면 63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3번, 우체국 안전벨트 보험은 가입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보험료가 남녀 모두 8,900원으로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안전벨트 보험과 관련해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자, 가입 나이에 상관이 없다는 거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남녀에 따라서는 또 차등 적용됩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8,900원이고요. 그리고 여자는 여기 교재는 5,7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공고 후에 여러분 개정된 사항이 5,800원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 8,900원, 여자 5,800원으로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체크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간에 63번 보시면 남녀 모두 8,900원으로 동일하다라는 지문은 틀린 게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 64번 보시면 우체국 안전벨트 보험은 저가 보험료로 교통재해에 대해 고액을 보장하는데, 교통재해 사망 시, 자, 특히 여러분들 우체국 안전벨트 보험이라는 것은 교통사고를 종합 보장하는 그런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자, 사망 시 때 지급되는 보험금은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4번 문제는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그래서 교통재해 사망 시 최고 1억 원, 그리고 교통재해 장애 시에도 최고 5천만 원을 보장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때 교통재해 사망 시에는 여러분들 최고 1억 원이 아니라 최고 2억 원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장애 시에는, 자, 1억 원을 보장한다라는 거. 그래서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 시 2억 원, 교통재해로 인한 장애 시 최고 1억 원이다라는 이 금액은 꼭 좀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 교통재해 사망과 관련해 가지고 요게 휴일 때 교통재해 사망인지 아니면 평일인지 따라서 좀 금액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휴일 교통재해 사망 시 여러분들 최고 2억 원이고요. 평일 교통재해 사망 시 최고 1억 원이라는 것도, 그것도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65번 보시면 교통재해로 인한 입원 수술, 통원, 골절은 물론 외모 수술, 깁스 치료까지 각종 치료비를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상품, 우체국 안전벨트 보험이다. 그래서 우체국 안전벨트 보험이라는 거는 교통사고를 종합 보장하는 보험이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주느냐, 자, 뭐 교통재해로 인한 입원 수술 이런 것들, 심지어 외모 수술, 깁스 치료까지 다 보장해준다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꼭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실 게 66번 보시면, 자, 우체국 안전벨트 보험의 주 계약은 만 0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20년 만기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안전벨트 보험, 자, 요거 가입 나이는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자, 0세부터 70세가 아니라 요거는 15세부터 70세 만기가 20년이에요. 그래서 15세부터 70세지 0세부터 70세는 아니라는 거 좀 나름 정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 당연히 뭡니까? 오토바이 운전자 같은 경우는 이륜 자동차 부담보특약을 가입한 사람에 하나요.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제한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니까 요거는 뭐 공통적인 어떤 제한이니까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보시면,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 우체국 안전벨트 보험의 주계약의 가입 나이가 15세부터 70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5세부터 70세. 자, 근데 67번 보시면, 자, 우체국 안전벨트 보험의 주계약의 경우 가입 한도액이 나이에 따라 다르다. 자, 요거는 여러분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15세에서 70세인데, 자, 구분해가지고 15세부터, 자, 15세부터 59세까지. 자, 그리고 60세부터, 자, 70세까지 이렇게 15세에서 70세가 가입 나이가 되는데, 15세부터 59세까지는, 자, 가입 한도액이 요거는 1,000만 원. 1,000만 원. 그리고 60세부터 70세까지는 가입 한도액이 500만 원이다라는 거. 자, 여기 뭐라고요? 우체국 안전벨트 보험이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입 한도액이 나이에 따라 다르다라는 지문은 맞습니다. 그래서 기출을 분석해 보면 이런 세심한 어떤 수치도 수치지만, 자, 이런 이게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 이런 식으로 저기 지문이 나온 경우가 2014년도 그 기출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치를 물론 알고, 그다음 정확한 숫자, 연령이라 가입 나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아는 것도 좋지만, 가입 연령에 따라서 가입 한도액이 다르다라는 어떤 기본 틀부터 먼저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8번 보시면 우체국 안전벨트 보험의 경우 교통재해로 10일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재해로 인한 입원 시 우리 보험금을 수령할 때는 예전에 10일이었지만 지금은 4일 이상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0일 이상 입원이 계속된 경우가 아니라 4일 이상 입원이 계속된 경우, 이때는 2만 원,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좀 숙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69번 여러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자, 이거 기존의 개정 전 내용이랑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우체국 안전벨트 보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통원 치료 자금. 자, 우리 위에서는 여러분들 2번 자금이었잖아요. 그래서 입원비 관련해 가지고 2만 원, 4일 이상 입원했을 때 2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자, 69번 같은 경우는 통원 치료. 우리가 자, 입원하는 게 아니라 통원했을 때 그때는 그러면 통원 1회당 1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과거에는 여기 있었지만 요거는 이제 삭제됐어요. 그래서 객관식 지문에 이게 나올 수 있으니까, 아, 우체국 안전벨트 보험 같은 경우 통원 치료 자금은 이제 없구나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박스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통원 치료 자금은 우체국 안전벨트 보험의 주 계약의 내용이 이제 아니다. 따라서 객관식 내용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70번 보시면 우체국 안전벨트 보험의 주 계약의 경우, 자, 우체국 안전벨트 보험의 어떤 그 계약의 내용을 여러분 좀 살펴보시라고 그랬잖아요. 2번 수술, 외무 수술 자금, 깁스 치료 자금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근데 통원 치료 자금은 이제 빠졌다라는 거. 그래서 70번은 X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1번 보시면 안전벨트 보험의 경우 깁스 치료 자금의 경우에는 동일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의 깁스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0만 원의 한도로 하면 모두 지급해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자, 이거는 한 번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깁스 치료 자금 한 번만 지급하고, 자, 깁스 치료 자금은 얼마? 10만 원 한도입니다. 10만 원. 10만 원 그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다음 72번 보시면 아까 봤지만 이륜 자동차 운전자 반드시 이륜 자동차 부 담보 특약 반드시 가입해야지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 즉 안전벨트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그거 맞는 말이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73번 볼게요. 73번 보시면 우체국 큰병 보장보험은 부담 없는 보험료로 암, 당뇨병, 급성 심근경색증 치료비를 집중 보장해준다. 자, 큰병이라는 거는 여러분 특히 이제 3대 질병이 있잖아요. 특히 관련해서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자, 그래서 요거 세 가지, 큰병 세 가지, 3대 질병은 여러분 꼭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그걸 집중적으로 보장해주는 게 바로 우체국 큰병 보장 보험이다라는 까지 그렇게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4번 보시면 우체국 큰병 보장보험은 10년 만기 생존 시마다 20만 원과 플러스 적립금을 건강관리자금으로 지급해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10년 만기 생존 시마다 건강관리자금 지급해 주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요거는 20만 원이 아니라, 자, 100만 원과 플러스 적립금 그렇게 준다라는 것까지 그렇게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건강관리자금 관련해서 지금 제가 객관식을 이렇게 풀고 있지만 저도 이렇게 정리를 좀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한 번에 좀 여러분 정리를 해가지고 좀 비교 정리를 하시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뭐 외우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비교 정리를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해 보일 것 같아요. 그 다음 75번 보시면, 우체국 큰병 보장보험은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자, 보험료는 여러분들 그렇죠.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분의 이제 뭐 건강 상태라든지 아무리 연령이 높으면 어떤 질병 발생 확률이 높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갱신 시 보험료는 증가될 수 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다른 곳에도 계속 적용이 되는 거니까 요 지문 자체에 그냥 큰병 보장보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적용이 된다. 그래서 요 지문 자체를 좀 정확하게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암보장 개시일이 나왔네요. 암보장 개시일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의 다음 날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암보장 개시일이라는 건 여러분들 우리 보험계약 가입하자마자 최초 납입 보험료 내자마자 바로 암보장 개시일이 시작돼서, 자, 보험료 납입하자마자 바로 암이 발병했다. 그러면 암 진단금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사기 보험 같은 그런 것들에 많이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암보장 개시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90일이죠. 그래서 우리 가입한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해서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자,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해서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이제 암보장 개시일이 시작된다라는 거. 그래서 보험 계약의 성립 시기하고 그 보험 암보장 계약의 어떤 개시라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큰병 보장보험 15세부터 60세 10년 만기 종신까지 갱신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방금 봤던 안전벨트 보험은 15세부터 70세 그리고 가입 나이에 따라서 한도가 달라진다 했잖아요. 우리 큰병 보장보험 같은 경우는, 자, 15세부터 60세. 요건 나름 의미가 있으니까 연령 꼭 좀 체크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15세부터 60세. 만기가 여러분 10년이에요. 그러면 갱신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15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니까 갱신은 25세 이상부터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어떻든 가장 중요한 게 그 보험의 가장 큰 특징, 집중적으로 보장해 주는 거, 그리고 보장 내용을 갖다가 살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방금 봤지만 큰 병 보장 보험 같은 경우는 3대 질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3대 질병이 걸렸을 때 얼마만큼 보장을 해주는가, 그게 이제 중요하니까 78번은 꼭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3대 질병 발병 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하고 그 외 입원비와 수술비까지 지급하는 상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해주면 좋겠지만, 자, 이거는 여러분 꼭 좀 명심하십시오.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해준다라는 거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실 게 예, 우체국 하나로 오케이 보험이네. 우체국 하나로 오케이 보험. 하나로 오케이 보험은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주계약 내용도 주계약 내용이지만 관련되는 특약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특약들 내용을 잘 좀 보셔야 되는데, 근데 그 특약들의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기보다는 각 특약들의 어떤 차이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비교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우체국 하나로 오케이 보험과 관련해 가지고 그 특징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우체국 하나로 오케이 보험은 꼭 필요한 보장 패키지를 골라서 들 수 있는 맞춤형 상품으로 건강상해 중대질병, 유족 보장까지 하나로 보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체크를 해주십시오. 건강상해 중대질병, 유족 보장까지 다 되는, 말 그대로 하나만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로 보장이 가능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박스에 제가 그 하나로 오케이 보험과 관련된 특징들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정리를 해놨는데 그렇게 뭐 큰 특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나로 건강상의 유족 보장까지 다 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나름 의미가 있으니까 꼭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밑에 당구장 표시 있잖아요. 당구장 표시 보시면 무배당 실손 의료비 특약. 자, 여기 하나로 오케이 보험과 관련해서 무배당 실손 의료비 특약은 나름 의미가 있거든요. 얘가 좀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얘는 자 실손 의료비 특약은 1년 만기입니다. 1년 만기. 자, 실손 의료비 특약과 관련해서 이거는 1년 만기. 1년 만기. 그래서 15년 재가입. 그 외 특약은 종신갱신형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많은 특약 중에서 요 실손 의료비 특약만 1년 만기다라는 거, 나머지는 종신 만기형, 그리고 이거는 15년 가입, 재가입, 이렇게 좀 구분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0번은 여러분 보시면 되겠네요. 보험기간이 종신. 그래서 한 번 가입으로 평생 보장이 가능한 게 우체국 하나로 오케이 보험 맞습니다. 예, 그렇게 맞고요. 그 다음에 81번 보시면 하나로 오케이 보험과 관련해가지고 자 무배당 3대 질병 치료. 3대 질병은 우리 아까 앞에서 봤죠. 그 다음에 2대 질병. 여기서 우리 암이 빠지면 2대 질병 치료 특약이 되거든요. 근데 중복 가입은 아니 됩니다. 그 중복 가입 가능하다라는 지문은 틀렸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82번 보시면 무배당 우체국 하나로 오케이 보험의 특약 중에서 무배당 CI 치료 특약은 1년 만기, 보장 내용의 변경 주기 15년이고 나머지 특약들은 종신갱신형이다. 자, 이건 여러분 시험에 질문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방금 봤지만 1년 만기고 자 15년 재가입 변경 보장 내용의 변경 주기 15년인 것은 뭐다? 우체국 실손 의료비 특약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우체국이 아니라 무배당 실손 의료비 특약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종신계약형. 그래서 82번은 CI가 아니라 무배당 실손 의료비 특약이다. 그런 점에서 틀렸습니다. 예, 그래서 82번 틀렸고요. 83번 보시면 자, 실손 의료비 특약에서 1종, 2종 종합형 질병형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고 보장 내용 변경 주기 만료 이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는 재가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교재에 이제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보셔도 되긴 하겠지만 자, 여러분들 무배당 실손 의료비 특약 갱신형 1종, 2종 종합형 자 질병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마찬가지로 중복 가입은 아니 됩니다. 중복 가입은 안 된다라는 거 그거 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재가입과 관련해서 재가입은 여러분들 그 보험 계약자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종료되기 전날까지 내가 재가입을 하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하면 그때 뭐 재가입은 허용되는 거는 뭐 당연하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중복행과 관련해가지고, 자, 대부분은 여러분들 중복 가입 안 되잖아요. 그럼 뒤쪽에 이제 중복 가입이 허용되는 경우 이제 하나 있으니, 그 체크카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중복 가입 되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체크카드, 그 부분만 여러분들 좀 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84번 보시면, 우체국 하나로 오케이 보험에서 주계약에서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애 지급률은 90%를 한도로 한다라고 되는데, 이거 나름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하나로 오케이 보험에서 자 지금 보는 건데 주 계약에서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애 지급률과 관련해서 이거는 몇 %다? 100%다라는 거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100%다. 예.
이렇게 좀 봐주시고, 그 다음 85번 보시면, 자, 우체국 하나로 오케이 보험 주계약에서 교통재해, 일반재해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을 기준으로 100세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 또는 100세 계약일 해당일 이후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실제로 뭐 지문이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이제 여러분들 교재의 내용 한번 살펴보면서 이것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86번은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무배당 우체국 하나로 오케이 보험의 특약 중에서, 자, 무수히 많은 그 특약 중에서 보험 기한이 끝날 때까지 생존 시 건강관리 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배당 건강 클리닉 특약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자, 우리 방금 아까 우리 하나 중에 특약 중에 다른 게 하나가 실손 의료비 특약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관리 자금 요거 지급하지 않는 것은 뭐다? 얘는 1년 만기잖아요. 그래서 요거 건강관리 자금 지급하지 않는 것은 건강 클리닉 특약이 아니라 실손 의료비 특약이다라는 것까지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82번하고 86번 있으면 자, 이런 것들은 자, 우리 다음에 교재 볼 때 그래서 쭉 이렇게 묶어가지고 자, 좀 같이 본다라고 그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름 또 87번 보시면 자, 요건 저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오케이 보험의 그 특약 중에서 외모 수술 자금, 골절 치료 자금 지급받을 수 있는 것. 그럼 제가 하나로 오케이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근데 자, 외모 수술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골절 치료 자금 이걸 보장받으려면 무슨 특약에 가입해야 될까? 자, 이게 여러분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건강 클리닉 특약. 자, 이게 될까? 생각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상해 클리닉 특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모 수술 자금, 골절 치료 자금 관련해서는 상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87번은 저 나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87번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다음 88번 2대 질병 치료 특약, 뇌출혈 암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뇌출혈 암,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암이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88번은 X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88번 보시면 그 특약 중에서 무배당 CI 치료 특약이 보장해주는 중대 질병은 중증 뇌출혈, 중증 간경화, 중증 폐질환이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보면 중증 뇌출혈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CI라는 게 크리티컬 일리스 해가지고 중대 질병이잖아요. 그럼 중대 질병이 도대체 뭔지 정도는 좀 체크를 하셔야지 이 우리 특약에 가입할 수 있으니까. 자, 중증 간경화, 그다음 신부전증, 그다음 폐질환 이렇게 3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좀 체크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0번 보시면 하나로 오케이 보험 특약 중에서 무배당 CI 치료 특약에서 보장해준 중대질병 치료 보험금이나 수술 보험금은 보험 계약일로부터 경과된 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자, 이거 여러분들 그 세부 수치 그 금액 같은 거 아는 거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냥 근데 다만 그 보험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이냐, 다음에 1년 미만이냐, 2년 미만이냐, 2년 이상이냐 이렇게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니까 그냥 이렇게 그 가입일로부터 보험 계약일로부터 그 기간에 따라서 그 보장 금액이 달라진다라는 정도만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90번은 자,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건데 그냥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 그냥 넣어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중대질병 치료보험금이나 수술보험금은 보험 계약일로부터 즉 1년 미만이냐, 2년 미만이냐, 2년 이상이냐 이런 보험 기간에 따라서 그 차등적으로 지급된다라는 거 그것만 그냥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 우체국 하나로 오케이 보험의 특약 중에서 무배당 실손 의료비 특약은 입원 의료비와 관련해서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 보상해주며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을 넘어 입원하는 경우에는 365일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 중요한 거 나름 의미가 있고 중요한 거니까 자, 우리 실손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제가 인강에서도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2번하고 통원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번 통원 생각하시면서 그 2번과 관련해 가지고는 자, 언제까지? 자, 365일까지 보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365 1년까지 여기는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면 자, 딱 365일까지만 보상을 해주냐? 그게 아니고 자, 어떻게 됩니까? 365일을 또 넘어가지고 제가 만약 장기적으로 입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자, 365일을 넘어서 여기 90일까지는 90일 뭐 365 더하기 90이 되겠죠. 어쨌든 90일까지는 이제 보상기간에서 제외되고 요 기간이 지나면 다시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입원과 관련해서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을 넘어서 입원을 할 경우에는
처음 365일까지는 보상을 해주고 그 365일을 넘어서 90일까지는 이제 보상 기간이 제외되고 그 이후로 다시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 정확하게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92번 보시면 우체국 하나라 오케이보험의 특약 중에서 무배당 실손 의료비 특약은 전문 요양기관이나 상급 종합병원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실손 의료비 들어가면 자 우리 뭐 의원, 병원, 종합병원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금액까지 물론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지만 어쨌든 의원, 병원, 뭐 상급 종합병원 해서 10,000원, 15,000원, 20,000원 뭐 해당되는 것 중에 뭐 큰 금액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요거는 다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 포함됩니다. 그래서 자 의원이나 병원, 그 다음에 어떤 전문 요양기관이나 상급 종합병원 뭐 이런 것들 다 공제 대상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체크를 해주십시오. 요게 이제 다른 실손 의료비와 관련해서도 계속 공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뭐 다른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보실 게, 자 93번 보시면 자 우체국 암보험은 암 진단 시 5천만 원, 고액암 진단 시 1억 원까지 지급하는 상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특히 암보험은 암 질병에 대해서 특화된 그런 상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과 관련해서 얼마만큼의 어떤 보험금이 나오는지가 나름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특히 일반암과 고액암으로 구분해가지고 5천만 원 1억이냐? 그게 아니라 3천만 원과 6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암 같은 경우는 3천만 원까지, 그리고 고액암 같은 경우는 6천만 원까지 지급해주는 상품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첫 번째 암 보장은 물론 두 번째 암 진단 시 추가 보장이 가능한 상품은 우체국 큰 병 큰 보장. 자, 큰 병 큰 보장은 여러분들 3대 암과 관련되는 건데, 아니 3대 암이 아니라 3대 중대 질병과 관련되는 건데, 우리 암 2차 암까지 보장해 주는 거는 요 큰 병 큰 보장이 아니라 저기 우체국 암보험이 되겠습니다. 우체국 암보험. 그래서 94번도 나름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출제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체국 암보험이 최초 암 보장뿐만 아니라 두 번째 암 진단 시 추가 보장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95번 보시면 우체국 암보험은 10년 만기 생존 시마다 100만 원의 건강관리 자금을 지급한다. 우리 아까 앞에서도 봤지만 어쨌든 10년 만기 생존 시마다 100만 원 건강관리 자금 지급하는 거 우체국 암보험 맞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암보험의 그 특징 한번 보시면, 자 암 진단 시 3천만 원, 그리고 이제 고액암에 어떤 게 있다. 이거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백혈병이라든지 뇌종양, 그리고 골종양, 췌장암, 식도암 같은 이런 고액암 같은 경우는 6천만 원, 10년 만기고, 요거는 여러분들 자 암보험 같은 경우는 0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10년 만기 생존 시마다 건강관리 자금으로 100만 원 지급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7번, 6번 이제 나름 또 의미가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하십시오. 특징적인 거잖아요. 2종 저기 2차 암 보장형 같은 경우 자 2번 지급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암이 진단되더라도 그때 뭐 보험금을 추가적으로 지급을 해주는 그런 상품이다. 근데 암 진단 시 종신까지 이제 보험료 납입은 면제가 된다라는 것까지 6번, 7번 중요하니까 꼭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6번 1종과 2종의 관계없이가 아니라 2종만 그렇죠. 그래서 96번 X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자 우체국 97번 보시면 우체국 암보험에서 1종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암치료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종신까지로 하며 계약은 갱신된다. 자, 이거는 2종이 아니라 1종 기본형입니다. 기본형은 원칙적으로 뭡니까? 암 진단이 확정되면 그러면 보험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그 보험계약의 효력은 이제 상실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암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뭐 계약 갱신되고 할 이유는 없겠죠. 그때 계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면 그 보험은 이제 효력을 잃는 게 원래 원칙이니까. 그래서 97번 X. 그래서 97번도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꼭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용을 의미를 이해를 하면 충분히 여러분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지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98번 보시면, 자, 갑상선 암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자, 여러분들 보시면, 갑상선 암과 같은 암 치료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때부터 암보험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갑상선 암, 이런 경우는, 자, 우리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자, 이걸 이제 우리 암은 암이지만, 자, 이게 워낙 이제 발생 빈도도 높고 그리고 치료도 거의 다 되니까 이것을 굳이 암으로 이렇게 굳이 분류를 해야 되나라는 그런 논의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갑상선 암 같은 경우는 우리 보험 상품에서 인정하는 그런 암
암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암이 진단이 돼서 우리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때부터 그 보험 상품은 효력을 잃겠죠. 그렇지만은 갑상선 암이라든지 그 다음 뭐 제자리 암, 뭐 경계성 종양 같은 거 요런 거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암하고는 좀 다르게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비록 갑상선 암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보험이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까지 그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9번 조금 요거는 여러분들 좀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한번 이 문제랑 뒤쪽에 이제 나눈 문제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우체국 암보험에서 암보장 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자리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자 99번 지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쨌든 밑에 박스 내용을 한번 좀 잘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어쨌든 뭐 경계성 종양이라든지 갑상선 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는 일반 암은 아니게 그렇게 다룬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자리 암으로 진단 확정됐다 하더라도 뭐 암보장 개시일 이전에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그런 게 적용되는 건 아닌데 근데 일반적인 그 암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계약이 성립하고 계약이 암보장 개시일 암보장 개시일이라는 그 계약 성립 후 90일이 지난 그날을 포함해서 90일 지난 날의 다음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암보장 개시일이 시작이 되는데 자 물론 이때 이제 암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약정된 내용대로 암보험금 지급받으면 되니까 그게 문제가 없는데 자 이때 자 계약이 성립하고 난 다음에 암보장 개시일 전에 그러면 여러분 원칙적으로 계약이 성립하고 난 다음에 암보장 개시일 전에 됐다 그러면 이거는 원칙적으로 취소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예요. 비록 이렇게 납입한 보험료를 이렇게 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중에 이제 돌려주면 그만이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99번 박스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걸 계약을 무효로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원래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말은 뭡니까?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험사고가 이미 계약 성립 이전에 발생했을 때 이게 이제 바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그 박스 내용에 보시면 암보장 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뭐 제자리암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계약에 무효 사유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 표현상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암보장 개시일 전에 즉 성립하고 암보장 개시일 전이면 여러분 취소 사유가 원래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계약을 취소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자 요게 성립하고 난 다음에 그 암보장 개시일 전에 암이 발생했다라는 그런 멘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언급된 내용대로라면 이거는 이거 전체를 포함하는 걸로 봐가지고 그냥 요걸 갖다가 상정하고 그렇게 무효라고 그렇게 처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 성립 후 암보장 개시일 이전에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무효라고 이렇게 처리를 한다라는 거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뒤쪽에 나오면 그때 먼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그렇게 좀 보시고 100번 고해감 여러분들 뭐 고해감 같은 경우는 아까 봤지만 백혈병, 뇌종양, 골조양, 췌장암, 식도암까지는 맞는데 피부암은 여기 안 되죠. 그래서 100번은 X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1번 자 중요합니다. 우체국 암보험의 그 2종 2차 암보장에 의해서 2차 암보장 개시일은 첫 번째 암진단 확정일로부터 그 다음 날로 한다. 자 여러분들 자 이건 두 번 암보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 첫 번째 암보장 개시일인데 여기 암이 진단이 확정됐습니다. 암진단 확정 암진단이 확정됐다. 그럼 바로 여기 2차 암이 이제 뭐 한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전혀 다른 기간에 다른 발생 원인으로 인해서 암이 발생했다고 암보험금 지급하느냐?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자체와 어떤 뭐 인과관계 연관성이 있을 수도 모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자 암진단 발생 후에 1년 지난 다음에 그래서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2차 암보장 개시일은 첫 번째 암 진단 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로 한다라는 거 꼭 좀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 102번 보시면 자 2차 암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라는 그런 문제네요. 그래서 2차 암의 진단 확정은 2차 암 보장 개시일 이후에 첫 번째 암이 발생한 기간과 같은 기간에 새로운 암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첫 번째 암이 발생한 기간과 다른 기간에 전이된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여러분 다른 기간에 그냥 새로 발생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간으로 새롭게 전이됐거나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박스에 보시면 그 다른 기간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그 굵은 글씨로 그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래서 이 암이라는 거는 다른 기간에 발생해야 된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암과 다른 기간에 새롭게 이제 원바람이 생기거나 아니면 첫 번째 암에 이제 다른 기간으로 전이된 것도 역시 2차 암으로 그렇게 봐준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요. 103번 2차 암 보장형에서 2차 암 치료 보험금은 3천만 원 지급한다. 그래서 2차 암이 나름 좀 여러 의미가 있으니까 그 2차 암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이다라는 것까지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치료제 보험금으로 3천만 원 지급한다. 맞습니다. 그럼 1종하고 2종 한번 보시면 암보험의 1종은 보험기한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100만 원 건강관리 자금을 지급하지만 2종은 건강관리자금 지급하는 내용이 없다는데 1종, 2종 이런 구분 안 합니다. 그래서 둘 다 보험기한이 끝날 때 얼마? 100만 원의 건강관리자금 지급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우체국 암보험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105번 볼게요. 자, 105번 보시면 자, 무배당 100세 종합보장보험이네요. 자, 우리 100세 종합보장보험도 저기 하나라 OK 보험과 마찬가지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재상으로는 자, 우리 11번째네요. 그래서 100세 종합보장보험. 자, 이것도 여러분들 특약 좀 특히 잘 비교하셔가지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100세 종합보장 그러면 저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일단은 자, 105번 보시면 100세 종합보장보험은 사망 및 생존을 체계적 보장하는 종합보장보험이다. 이거는 뭐 맞고요. 106번 보시면 10대 실버 질환의 입원, 추가 보장 및 치아 치료까지 가능한 상품. 자,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10대 실버 질환, 그 노인성 질환 있잖아요. 그거랑 그다음에 심지어 치아 치료까지 가능한 거. 자, 요거는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된다. 요거는 뭐다? 100세 종합 보장 보험이다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박스에 보시면 무배당 100세 종합 보장 보험의 특징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정리된 거 있거든요. 특히 그거 좀 체크를 하시고, 특히 여러분 실버 관련해 가지고 10대 성인 질환. 자, 10대 성인 질환과 관련해서 100세 종합보장보험. 자, 이거 보면 된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도 하나 배웠던 것 같은데 10대 실버 그 질환 보장해 주는 게 뭐였죠? 자, 같이 옆에다가 뭐 언급을 하면서 같이 좀 체크를 할게요. 이게 이제 100세 종합보장이랑 그 다음에 건강 클리닉 보험.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는 10대 성인 질환과 관계된다라는 것까지 꼭 좀 체크를 해주시고, 특히 또 중요한 게 아까도 언급했지만 100세 종합보장보험 같은 경우는 자, 치아 치료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우체국 치아보험 관련해 가지고 그 내용이랑 거의 흡사해요. 이 특약이. 그래서 100세 종합보장보험의 특약 중에 치아 치료 그 특약이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100세 종합보장보험은 치아 치료까지 가능하다.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뭐 107번에 여러분 계속 나왔던 거니까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 108번 보시면 자, 무배당 100세 종합보장보험인 자, 100세 종합보장보험이니까 100세, 97세, 96세 대신 어르신들도 가입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 계약과 관련해서 가입 나이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15세부터 10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게 아니라 15세부터 70세. 왜 그럼 100세다? 만기가 이런 100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108번 나름 의미가 있는 거니까 15세부터 70세 꼭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109번은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배당 100세 종합보장보험의 주계약과 가입 나이와 보험기간, 납입기간이 동일한 특약은 무배당 2번 수술 특약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100세 종합보장보험과 관련해서는 자, 특약 중에 우리 아까 하나로 OK와 관련해서는 자, 실손 의료비 특약이 계속 좀 튀는 애였다면, 자, 여기서는 재해보장 특약, 재해치료보장 특약이 있거든요. 재해치료보장 특약. 그래서 재해치료보장 특약. 자, 이 녀석은 자, 뭡니까? 뭐하고? 100세 종합보장보험하고 뭐 가입 나이라든지 한도액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보험기간, 뭐 납입기간 뭐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한 특약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다른 특약들은 이 주계약과 좀 내용이 다르지만 요거는 주계약과 내용이 같다라는 거예요. 주계약.
자, 요거 좀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109번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고, 110번 보시면, 자, 백세 종합 보장 보험의 특약 중에 갱신 계약의 피보험자 나이가 60세를 초과하는 경우, 자,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다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무배당 실손 의료비 특약이다라고 되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 60세 넘어가면, 자, 60세. 이거는 여러분들 뒤에 치과 치료, 치아 치료 보험도 나오겠지만 60세 되면 갱신 안 된다라는 건 치아, 요거와 관계됩니다. 치아보험. 그래서 요거는 실손 의료비 특약이 아니라 무배당 치아 치료 특약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111번 보시면 백세 종합 보장 보험의 특약 중에서 무배당 실손 의료비 특약은 주계약의 보험 가입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부터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꼭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무배당 그 백세 종합 보장 보험 여러분들 교재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가입 한도액이, 자, 여러분들 원래 기존에는 1,000만 원부터 4,0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바뀌면서 500만 원부터 가입이 500만 원부터, 자, 여기 4,000만 원까지 5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손 의료비 특약 같은 경우는, 자, 주계약의 보험 가입 금액이 500만 원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그게 아니라 얼마부터 가입 가능하다? 자, 이게 1,000만 원부터 가입. 그러니까 요 주계약이 1,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지만 요 실손 의료비 특약을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계약의 어떤 보험 가입 금액이 과거에는 1,000만 원부터 4,000만 원까지 500만 원 단위였다면, 현재 이번에 개정되면서 500만 원부터, 자, 4,000만 원까지 공고 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바뀌었습니다. 500만 원부터 4,000만 원까지, 여기 3월 그 7일이었네요. 그 공고 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개정된 거니까 이거 좀 체크를 할게요. 500만 원부터 4,000만 원까지 그 500만 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데, 실손 의료비 특약은, 자, 요게 500만 원 가입해서는 이거 실손 의료비 특약 가입할 수 없고 1,000만 원 이상 가입한 경우에 하나요? 가입할 수 있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다음 112번 보시면, 자, 10대 실버 질환 2번 특약은 피보험자가 99세 계약 해당일까지 갱신 가능하며 96세 이후에 도래하는 갱신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에는 100세 계약 해당일까지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자체가 맞는지 보시면 10대 실버 질환 2번 특약은 피보험자가 99세 계약 해당일까지 갱신이 가능하다. 자, 우리 실버 질환 2번 특약 관련해서 99세 계약 해당일까지 갱신이 가능하고, 만약에 96세 이후에 도래한다, 그럼 갱신 계약을 할 때는 뭡니까? 100세를 넘어가서는 안 되니까 만료일을 100세까지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 100세 종합보장보험과 관련한 특약 중에서, 자, 무배당 2번 수술 특약, 10대 실버 질환 2번 특약, 다음 암 치료 특약, 다음 5대 질병 치료 특약, 뭐 이런 것들은 피보험자가 99세 해당일까지 갱신 가능하며 96세 이후에 도래하는 갱신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에는 100세 계약 해당일까지로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것만 쓰지 말고 그 특약 중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 빠지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뭐가 있습니까? 재치료 보장 특약. 그래서 요게 빠지는 것 여러분 좀 체크를 하면 재치료 보장 특약 요거 하나 먼저 쓰시고요. 재치료 특약. 그다음 또 뭐 있었습니까? 110번에 나왔던 치아 치료 특약. 치아 치료 특약. 치아 치료 특약.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실손 의료비 특약까지. 실손 의료비 특약. 그래서 좀 튀는 애들 있잖아요. 얘들은 이게 적용이 안 되네요. 그래서 재치료 보장 특약, 치아 치료 특약, 실손 의료비 특약 같은 경우는, 자, 뭐 이게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113번 보시면 100세 종합보장보험의 특약 중에서 무배당 치아치료 특약은 만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고 갱신은 20세부터 65세까지다. 자, 여러분 요거는 중요합니다. 뒤에 우체국 치아보험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군요. 요 가입이 몇 세부터? 15세부터 60세가 아니라 5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요게 만기가 5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만 15세부터 55세까지. 자, 요거는 꼭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15세부터 55세까지. 보험기간 같은 경우는 5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까 60세 초과되는 경우 치아치료 특약과 관련해가지고는 갱신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13번도 중요한 거고, 뒤쪽에 치아치료보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적용이 되니까 뭐 그렇게 좀 같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시면 114번 특약 중에서 실손의료비 특약은 보험기간이 5년. 자, 실손의료비 특약은 아까도 봤지만 보험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5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 그 다음에 주계약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부터 가입 가능하다. 우리 방금 했죠. 주계약은 500만 원부터 4,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500만 원 단위로 가능한데 실손의료비 특약에 가입하려면 요 주계약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된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115번 보시면 자, 모든 특약이 최대 14회까지 자 아닙니다. 요 체크를 하세요. 14회까지 가능한 것은 실손의료비 특약. 자, 실손의료비 특약이 보험가입 금액이 1년이잖아요. 그래서 14회까지 갱신이 가능한 것은 실손의료비 특약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6번 보시면 자, 이 특약 중에서 무배당 실손의료비 특약의 재가입과 관련해서 별도 의사표시 없으면 계약은 종료된다. 자, 재가입하고 갱신하고 이런 구분하셔야 돼요. 재가입은 여러분들 가입 보험기간이 끝났는데 자 이때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새롭게 가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사람의 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뭐 다시 뭐 재가입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117번 보시면 자 100세 종합보장보험의 주계약에서 건강관리자금으로 피보험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1,000만 원 지급한다라고 되는데 자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거는 좀 나름 의미가 있는 게 자 100세 종합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관련해서 100세까지 계속 갱신이 가능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그 100세까지 만약 사셨을 때 계속 생존하게 했을 때 저 뭐 건강관리자금은 어떻게 받는가? 오래 살수록 오래 장수하실수록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 연령에 따라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20%를 지급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0세 계약 해당일에 살아계실 때 90세, 100세 이때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20% 지급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8번 보시면 100세 종합보장보험의 특약 중에서 외모 수술자금, 골절치료자금 등을 지급해주는 특약은 죄송합니다. 무배당 재치료 보장 특약이다 라고 되네요. 우리 아까 앞에서도 잠깐 우리 하나로 오케이 보험이었나요? 거기서 우리 봤었잖아요. 그래서 외모 수술 자금, 골절 치료 자금 그 관련해 가지고 그 지급해 주는 건 우리가 상해라고 했습니다. 상해 특약이다라고 상해 치료 특약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보면 87번 있잖아요. 87번. 그래서 옆에다가 118번 옆에다 87번과 비교라고 그렇게 좀 코멘트 좀 달아주시고요. 근데 100세 종합보장보험 같은 경우는 자 뭡니까? 재치료보장특약에서 여러분들 외모수술자금, 골절치료자금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118번이랑 87번 그렇게 좀 비교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박스 보시면 무배당 재치료보장특약은 외모수술자금. 자 외모수술자금은 25만 원입니다. 25만 원. 골절치료자금은 역시 10만 원. 깁스치료자금 5만 원. 이렇게 지급한다. 그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9번 보시면 자 장애연금의 경우 보험 수익자가 일시금 받기 원한다. 그럼 예정이율 할인해서 선지급도 가능하다. 맞고요. 그 다음 120번 보시면 100세 종합보장보험의 특약 중에서 무배당 재치료보장특약의 보험료 납입 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은 면제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무배당 재치료보장특약 얘가 아까 좀 튀는 애라 그랬죠. 재치료보장특약 얘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여기 주계약의 보험료가 납입이 면제, 그러니까 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별개이기 때문에 특약의 보험료는 원래 면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얘는 뭡니까?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면 재치료보장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역시 면제가 된다라는 거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다른 특약들은 면제가 되더라도 면제되지 않거든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가 되더라도 그 특약의 어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거든요. 그것과 다르게 재치료보장특약 같은 경우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면 이것도 면제된다라는 것이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뒤쪽에 이제 계속 나올 건데 124번만 보겠습니다. 124번 보시면 100세 종합보장보험의 특약 중에서 무배당 입원 수술 특약이나 10대 실버 질환 특약 등은 그러한 보험료 특약의 보험료 납입 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된다? 아닙니다. 얘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124번 그렇게 좀 비교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33번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133번 보시면 치아치료 특약의 보험료 납입 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맞죠? 그래서 그 백세 종합 보장 보험과 관련해서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면 같이 특약의 어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것은 누구? only 얘밖에 없다. 재치료 보장 특약.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 그래서 120번 그 밑에다가 우리 방금 봤던 124, 133번 이렇게 코멘트 달아주면 그거랑 잘 비교하시면 됩니다. 121번 보시면 백세 종합 보장 보험의 특약 중 무배당 입원 수술 특약에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았고 동일한 신체 부위가 아닌 경우라서 의학적으로 치료 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 자 밑줄 칠게요. 의학적으로 치료 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장 높은 급부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부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의학적으로 치료 목적이 다르고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았어요. 그럼 이걸 하나의 수술로 볼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원칙입니다. 그래서 밑에 원칙적으로는 여러분들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원칙이라는 말은 잘못 표현했네요. 그래서 가장 높은 급부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급부금을 지급하는 게 여러분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런 상황처럼 의학적으로 치료 목적이 다른 어떤 독립적인 수술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별개로 지급을 해야 된다. 각각의 수술 자금 지급해야 한다라는 거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수술 나온다고 언제나 항상 가장 높은 수술, 여러 종류의 수술한다고 가장 높은 수술에 급부금만을 지급한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치료 목적이 의학적 치료 목적이 다른 그런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 급부금을 지급한다. 꼭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2번 보시면 백세 종합 보장 보험의 특약은 모두 보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는 30만 원의 건강 관리 자금을 지급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뭐 다 공통적이면 우리가 공부할 분량이 적어서 참 좋겠지만,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또 튀는 녀석이 하나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재해 치료 보장 특약, 얘는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재해 치료 보장 특약을 제외하고는 여기 지문에 나온 것처럼 보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다면 30만 원의 건강관리 자금을 지급을 하겠지만, 재해 치료 보장 특약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계약과 마찬가지로 연령에 따라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얼마? 20%를 지급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 치료 보장 특약이 아까 주계약의 내용과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주계약의 건강관리 자금과 관련해서 80세, 90세, 100세에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20% 지급한다. 그게 바로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잠깐만요. 그거 보시기 전에 밑에 문제 보시기 전에 그 13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21페이지 135번 보시면 무배당 백세 종합 보장 보험의 특약 중에서 무배당 실손 의료비 특약 1종과 2종은 모두 따로 건강관리 자금의 지급은 없다. 자, 이거 좀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모든 이라는 게 아니고, 자, 실손 의료비 특약. 자, 이거는 여러분들 아까 기한이 1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건강관리 자금 지급 없습니다. 그래서 135번 이것도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치료 보장 특약은 아까처럼 건강관리 자금 대신에 뭐 연령에 따라서 납입한 보험료의 20% 지급한다. 그거 먼저 체크를 하시고, 실손 의료비 특약은 따로 건강관리 자금 지급이 없다라는 거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122번에 그 해설지 그 박스에다가 그렇게 좀 쓰십시오. 그래서 and 이렇게 하나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22번 해설고에다가 and라고 하신 다음에 그 뭐죠? 방금 봤던 무배당 실손 의료비 특약은 뭡니까? 다른 것과 달리 따로 건강관리자금 지급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건강관리자금 그 진단자금과 관련해가지고 백세 종합보장보험에서 자
생존 시, 그러니까 보험기간 끝날 때까지 생존했을 때 30만 원의 그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으로 다른 특약은 그런데 예외적으로 건강관리자금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배당 실손노립이 특약이고요. 그리고 재치료보장 특약 같은 경우는 주약처럼 그 나이에 따라서 그 나입한 보험료의 20%를 지급한다라는 거지. 그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 123번 보시면 자 2번 수술 특약 같은 경우 예외사항은 아니죠. 그래서 보험기간에 관계없이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한다고는 아니고 자 최소한 5년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년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는다. 꼭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4번 아까 방금 봤지만 보험료 납입 면제되는 건 아니겠죠.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5번 보시면 치아치료 특약이 보장해주는 보철치료는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데 우리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치아보험 들었다 하더라도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서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180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일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우리 보장 개시일이 시작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6번 보시면 임플란트 치료 자금이나 충전 치료 자금 등의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는 무배당 치아 치료 특약이 그때부터 효력이 없다. 자, 우리 대상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피보험자가 사망했는데 더 이상 뭐 치과 치료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보험 계약이 효력을 잃는다. 맞습니다. 127번 보시면 치아치료 특약에서 동일한 연구치에 대하여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치과 치료를 포함하는 복합 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모든 연구치의 치료 자금. 자, 요거는 그냥 복합 형태의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각각 해주면 좋겠지만 요거는 가장 그렇죠. 가장 높은 어떤 그 한 가지의 치료 자금을 지급한다. 이런 원칙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다음 128번 보시면 치아치료 특약에서 보철치료 보장 개시 이후 가철성 치료 자금이나 그 지급액은 보철물 시료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그게 아니라 보철치료 시기 그거랑 관계없이 뭡니까? 연구치 발거일을 기준으로 해요. 연구치 발거일을 기준으로 한다. 자, 이거는 여러분 치아 보험과 관련해서 계속 나오는 거니까 꼭 좀 그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129번 130번, 131번 같이 묶어서 여러분 정리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29번 먼저 보시면 자 치아 치료 특약에서 이미 가철성 의치 치료,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해서 수리, 복구, 대체 등 재치료를 한 경우를 하더라도 해당 치료 자금을 지급한다. 자, 그러면 재치료 이런 말 나오면 자 이거는 다시 지급을 중복적으로 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요 재치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치료 자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130번도 보시면 치아 치료 특약에서 이미 충전 치료 또는 크라운 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 우식증, 즉 충치로 인하여 재치료한 경우 치료 자금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자 129번하고 130번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129번 보시면 수리, 복구, 대체 등의 어떤 재치료한 경우 자 이때는 해당 치료자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지급하지 않고요. 근데 130번에 보시면 자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 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해서 충치로 인하여 재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자 충치로 인하여 재치료를 새롭게 이렇게 받은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근데 이때는 잠깐만요. 충치 등의 이유로 재치료를 한 경우에는 자 이때는 치료 자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충치 등의 그 이유로 재치료를 한 경우에는 치료 자금을 지급한다. 그럼 일단 충치 등의 이유로 재치료한 경우 치료 자금을 지급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 130번 잠깐만 한번 좀 넘어갔다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29번이랑 131번을 좀 비교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131번 보시면 치아 치료 특약에서 이미 충전 치료, 크라운 치료를 받은 연구치에 대하여 세로이.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체크를 할게요. 세로이라는 말을 자, 세로이라는 말 동그라미 하나 하시고 세로이, 치주 질환 및 상해를 직접 다음에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되는 거, 이 부분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로이 또는 저기 상해를 직접 원인으로 충전 치료나 또 크라운 치료를 받은 경우에 이 해당 치료 자금을 지급합니다. 이때는
아시겠죠? 이때는 해당 치료 자금을 지급한다라는 까지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치료 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요거는 X고요. 그래서 잠깐만 130번은 잠깐 제가 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132번 보시면 치아치료 특약에서 갱신계약의 경우 180일의 보장 제외 기간 및 경과 기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 요거는 적용하지 않는다. 갱신됐으니까 따로 이제 적용할 필요가 없겠죠. 자, 우리 치아치료 보장 관련해서 계약 성립하고 난 다음에 180일이 지나야지 이때부터 보장을 해주는데, 자, 이게 갱신이 됐습니다. 그럼 갱신되면 이때부터 또 180일이 지나야지 또 그때부터 해주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이때는 우리 180일이 지나야지 보장을 개시해준다. 그것을 적용할 필요는 없죠.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133번은 봤고요. 그 다음 134번 보시면, 자, 무배당 실손 의료비 특약 1종, 2종은 모두 2번 의료비에 대해서 최초 2번일부터 365일까지 보상해주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365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90일이 또 지나야지 보상해준다. 그렇게 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134번 맞는 지문입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135번은 봤던 건데 여기 앞에다가 2번하고 비교하시면 되네요. 122번 비교해가지고 무배당 100세 종합보장보험의 특약 중에 실손 의료비 특약 1종과 2종은 모두 뭐다? 따로 건강관리자금 지급하지 아니한다. 맞는 지문이네요.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36번 이제 치아보험 들어가는데요. 치아보험 보시면 충전, 크라운 치료는 제외되지만 부담 없는 보험료로 목돈 드는 뭐 보철 치료 가능하다. 다 됩니다. 치과 전문 치료 전문 보험으로서 다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37번 그 임플란트, 틀니 등의 보철 치료의 경우 연간 개수 제한 없이 맞습니다. 연간 개수 제한 없이 보장한다. 맞고요. 그다음 138번 보시면 상해로 인한 치과 치료 보장되지 않는다. 아니면 상해로 인한 치과 치료까지 보장해 주는 거 맞습니다. 139번 보시면 틀니, 임플란트, 브릿지 모두 한 개당 100만 원의 치료 자금을 지급해주는 치과 치료 전문 보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 특징에 보면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틀니 이제 가장 비쌉니다. 틀니는 100만 원까지 해주시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70만 원, 그리고 브릿지 같은 경우는 50만 원,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 그렇게 차등적으로 여러분 지급한다라는 거 그걸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0번 보시면, 자, 아까 뭐 지웠네요. 그 여러분들 가입 나이 있잖아요. 치아 치료 특약과 관련해서 그 가입 나이, 우리 치과 보험과 관련해 치아 보험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체국 치아 보험 만 15세부터 5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면 맞죠? 그 다음에 보험 기간 5년, 그리고 60세 넘어간 경우에는 갱신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140번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40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 141번 보시면 치아보험 주계약은 가철성 의치나 임플란트, 스케일링의 치료자금 지급한다라는데, 여러분들 그냥 스케일링 치료자금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이제 따로 스케일링 치료자금이라는 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치아관리자금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스케일링 치료자금은 이번에 삭제됐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2번 치아보험도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치아관리자금, 자, 치아관리자금 들어왔잖아요. 치아관리자금 그럼 얼마 줄까? 100만 원, 100만 원 너무 많습니다. 요거는 30만 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143번 보시면 라미네이트 이거 치아 자금 지급해 줄까요? 안 해줍니다. 미용상의 치료, 즉 라미네이트 이런 거는 치아 자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143번 X. 144번 보시면, 자, 임시 치과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무배당 우체국 치아 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면 치료 자금 지급받을 수 있다. 자, 우리 치료자금 지급받을 수 없는 게 아까 방금 봤던 미용상의 어떤 그 라미네이트 같은 그런 경우도 있고, 다음에 임시 치과 치료, 다른 치료를 받기 위한 임시적인 치과 치료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치아자금, 치료자금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424페이지 보시면 그 해당 치료자금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보철 치료 보장 개시 이전에 자, 전에라는 말 좀 체크를 하시고, 연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 받았거나 연구치를 발거한 경우, 그래서 보장 개시 이후에 우리가 그 치료 자금을 지급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계약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날, 다음 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 등등등인데, 다음에 상해 이외의 원인으로 연구치를 발견한 경우 또는 치과 치료를 받은 경우, 다음에 다른 치과 치료에서 임시 치과 치료 받은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그 재치료라고 되어 있네요. 재치료. 그래서 라미네이트 등의 어떤 미용상 치료 이런 것들은 다 해당 치료 자금 지급해주지 아니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5번 보겠습니다. 치아보험에서 임플란트 치료자금은 보험계약일에 관계없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여러분들 그 표 보시면 그 있잖아요.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이냐 2년 이상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70만 원 지급한다 그랬잖아요. 앞에서 뭐 틀니 100만 원이고 임플란트 70만 원인데, 이 70만 원은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지, 2년 이상이 돼야지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5번 X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체국 요양보험은 부담없는 보험료로 고액의 장기 요양자금, 장기 요양 간병비 보장해 주는데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건 당연히 다른데, 특히 147번 한번 보겠습니다. 우체국 요양보험은 5년 만기 생존 시마다 건강관리자금 지급, 이는 주계약인 경우에 한해서고 특약은 지급이 없다라는데, 자, 우체국 요양보험과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주계약은 장기 요양보험금이고요. 그 다음에 요양간병비 있잖아요. 요양간병비는 주계약에서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 따로 특약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특약이 가입되는 거다. 그러면 둘 다 그러면 주계약에서만 여러분들 건강관리자금 지급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우체국 요양보험과 관련해서 주계약 같은 경우는 100만 원, 그리고 요양간병비 특약 같은 경우는 건강관리자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거지.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꼭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체국 요양보험 주계약 그리고 특약, 그래서 뭘 보장해 주냐? 건강관리자금 100만 원, 30만 원 따로 이렇게 지급을 해준다라는 거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체국 요양보험 특히나 가입 나이 중요하죠. 자, 이거는 15세부터 70세가 아니라, 자, 이거는 40세부터 70세까지 가능한, 자, 실버보험입니다. 예, 40세부터 70세. 네, 좀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40세부터 70세. 그래서 주계약, 그다음에 특약 이렇게 좀 보시고, 아까 건강관리자금으로 100만 원, 여기는 30만 원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체국 요양보험과 관련한 특징들 한번 보겠습니다. 부담 없는 보험료로 고액의 어떤 장기 요양자금 최대 3천만 원 및 장기 요양 간병비 뭐 매월 30만 원씩 60회까지 지장 보장을 해주는군요. 그래서 건강관리자금 5년마다 생존 시 주계약은 100만 원, 특약은 30만 원 지급해주고, 특히 40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한 실버 전용 보험이다. 실버보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9번 보시면 우체국 요양보험은 5년 만기 맞습니다. 종신갱신형으로 맞고요. 장기 요양 상태에 대한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최신 간선은 그날부터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서 보장해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아까 우리 치아보험이랑 마찬가지예요. 계약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다음 날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49번 O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50번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장기 요양보험금은 주계약에서 보장되고 장기 요양 간병비는 특약에서 다른다. 자, 요거 주계약은 장기 요양, 요거는 간병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계약과 특약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기 요양보험금, 장기 요양 간병, 그래서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자금 같은 경우는 아까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네요. 그 다음에 그 장기 요양 간병비 같은 경우는 매월 30만 원씩 60회까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51번 보시면 장기 요양 간병비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나올려나 모르겠는데, 장기 요양 1등급에서 4등급까지 폭넓게 보호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기 요양비 요거는 1등급부터 4등급, 요거는 1등급부터 2등급까지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 간병비는 장기 요양 1등급과 2등급인 경우에만 지급되고, 대신 장기 요양 보험금 같은 경우는 1, 2, 3, 4등급 다 된다. 요거는 1, 2등급 묶고 2, 3, 4등급 묶어가지고 여러분 그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2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굳이 여러분 쓰시려면, 자, 2년 미만이다, 2년 기준으로 2년 미만이다 그럼 1등급하고 2등급은 1,500만 원, 그리고 그 이상이면은 더블이죠. 3천만 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다음 3, 4등급 같은 경우는 액수가 줄어듭니다. 요거는 1,000만 원, 2,000만 원, 2년 미만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2년 이상이면 2,000만 원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액은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자, 장기 요양 보험금 같은 경우는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물론 이제 금액, 보장되는 금액은 1, 2등급과 3, 4등급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다 되고, 장기 요양 특약과 관련된 장기 요양 간병비는 1, 2등급만 해당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152번 우리 지난 시험 기출이네요. 우체국 요양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한이 끝날 때까지 살았을 때 보험 가입금액 한 구자 기준으로 건강관리자금 50만원 그랬는데 아까 우리 얼마 준다 했습니까? 100만원과 30만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 X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3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기출된 거네요. 하나로 OK 보험은 보험 가입 금액 1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500만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이거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1000만원부터 4000만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다. 하나로 OK. 자, 여러분들. 자, 우리 특약 많이 가진 애들 있잖아요. 하나로 OK 하고, 그 다음에 100세 종합 보장 보험하고, 자, 라이벌 매치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로 OK 같은 경우, 이게 뭐 라이벌 매치까지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 지금 이 기출 나왔던 거 보니까, 우체국 하나로 OK 보험 같은 경우, 마찬가지, 그 가입 한도액이 1000만원부터 4000만원,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500만원 단위다. 근데 우리 아까 100세 종합보장보험도 마찬가지로 1000만원부터 4000만원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개정 바뀌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500만원부터 4000만원. 자, 이게 기출이 될게요. 그냥 여러분들 500 단위로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500만원 단위. 그렇게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코멘트 하나 달아주시면 다음에 또 복습하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 154번 보시면 큰병 보장보험,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한 치료보험금, 수술보험금, 3대 질병,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맞습니다. 그래서 154번은 O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155번 보실게 우체국 장제보험은 계약 심사 과정을 거치고 보험료가 비싸지만 보험금의 액수가 큰 1종과 계약 심사 과정 없이 가입이 간편한 2종으로 나뉘어 운영한다. 바뀌었죠. 그래서 심사 과정이 없이 그냥 가입이 간편한 걸 무심사행은 1종이고요. 그 다음에 심사 과정을 거쳐서 심사 과정을 거치지만은 좀 가입이 어렵겠죠. 그렇지만은 그 대신에 뭡니까? 보험료가 저렴한 그게 2종 심사형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156번 보시면 우체국 장제보험은 보험료의 납입은 장기인, 장기보험 상품이지만 각종 질병을 보유하거나 장애 및 질병, 고연령 등으로 일반 보험 상품에 가입이 불가능한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되는데 이건 좀 약간 말장난 같지만 근데 이게 장제보험 같은 경우는 3, 5, 70 그러니까 3년, 5년, 7년, 10일 가입 기간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장기라고 보기엔 그렇고 이건 단기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그 박스에 보시면 우체국 장제보험 보험료 납입은 단기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기가 아니라 장기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체국 장제보험은 건강 상태나 직업에 관계없이 남녀 누구나 50세 이상부터 최고 80세까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에 아까 우리 안전벨트 보험과 마찬가지로 남녀 나이 가입 한도액이 좀 다릅니다. 가입 그 나이가 좀 다릅니다. 둘 다 최소 50세부터는 맞아요. 남자, 여자 최소 50세부터인데 남자는 50세부터 70세, 여자는 50세부터 80세까지 우체국 장제보험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157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그래서 박스 그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 158번 보시면 우체국 장제보험은 1종과 2종 남녀 모두 50세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지만 남자는 최고 77세까지 여자는 최고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자, 요거는 한번 보시면 좀 자세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1종 무심사형, 2종 심사형 모두 남녀 50세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지만 자, 여기까지 맞네요. 근데 남자는 최고 77세, 여자는 최고 80세까지 가능한 거는 요거는 뭡니까? 심사형이에요, 심사형. 자, 요거는 자, 1종, 2종이죠. 심사형. 2종 심사형. 죄송합니다. 저도 순간 헷갈렸네요. 이건 일종 무심사형이고요. 무심사형. 그래서 우체국 장제보험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일종 무심사형 같은 경우는 남자 50세에서 77세, 여자 50세부터 80세까지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되고 근데 이종 심사형 같은 경우는 남녀 모두 50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자, 이종 심사형 남녀 모두 50세부터 70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0세부터 70세. 그래서 자, 이게 여러분들
박스에 표로 있는 걸 갖다가 지문화 하다 보니까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순간 좀 헷갈렸는데, 자, 우체국 장제보험 같은 경우 가입 나이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50세 이상, 남녀 모두 50세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그럼 지문으로 여러분들 1종, 2종 상관없이 50세 이상부터 가입 가능하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근데 1종 무심사형 같은 경우는 남자는 50세부터 77세, 여자는 50세부터 80세고요. 근데 2종 심사형 같은 경우는 남녀 모두 50세부터 70세다라는 거,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159번 보시면, 자, 일종 무심사형 가입을 한 경우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사항을 고지하고 최신간세 승낙을 받는 경우를 하더라도 보험료가 저렴한 2종으로 가입할 수는 없다. 아니요, 가입 전환 가능합니다. 이렇게 심사받아가지고 승낙을 받았다 그러면 가입 가능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2종이 좋잖아요. 2종이 여러분 심사형이 가입 절차, 가입 요건은 까다롭긴 하지만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종 무심사형을 들었다가 어느 정도 그 가입 요건이 충족이 된다 그러면 들고 싶습니다, 전환하고 싶습니다, 청약을 하고 그 보험사에서 승낙을 한 경우에는 1종에서 2종으로 가입 전환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0번 보시면 장제보험 1종 무심사형 가입을 한 경우 제사비용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1년이 경과한 후부터 10년 동안 자, 매년 지급사유 발생일에 지급한다. 자, 요금 제사비용은 꼭 좀 체크를 할게요. 제사비용은, 자, 우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라는 말은 뭡니까? 제사가 발생했다는 것은 피보험자가 사망했던 경우잖아요. 사망하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나야지 첫 제사일이 도래하니까. 근데 이 제사는 몇 번? 5번까지. 자, 5년 동안 지급한다. 그래서 요거는 밑에다가 하나 쓸게요. 그냥 1종뿐만 아니라 2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무심사형뿐만 아니라 심사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60번 지문에는 1종 무심사형 가입하는 경우 이렇게 지급한다 그랬죠. 2종도 마찬가지, 이렇게 심사형도 마찬가지, 그렇게 좀 코멘트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1번 우체국 장제보험에 1종 무심사형 가입을 한 경우 사망보험금은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 또는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계약 해당일 이외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지급한다. 자, 이건 꼭 좀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체국 장제보험, 자, 무심사형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망보험금을 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자,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하든지 아니면, 자, 계약일 2년이 지난 다음에 이때는 재해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재해 이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객관식 출제자 입장에서 상당히 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사망보험금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하든지 아니면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에 재해 이의 원인으로 사망하든지 그때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62번 같은 맥락이네요. 일종 무심사형 가입을 한 경우 사망보험금은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고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할 때는 지급하지 않는다. 아니죠. 재해 이외의 원인이라도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에 사망하는 것은 괜찮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163번하고 164번 요거 보시면, 자, 일종 무심사인 경우 계약이 해지됐거나 계약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신 간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일종 무심사형과 관련해서 부활은 요거는 3개월입니다. 그 다음 2종 심사형과 관련해서는 요거는 3년 이내에 저기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험계약의 부활과 관련해서는 우리 일정 기간 내에 부활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활 청구할 때 일정 기간 내는 일반적으로 2년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체국 장제보험에서 일종 무심사형 같은 경우는 3개월, 2종 심사형 같은 경우는 3년. 그리고 요게 이제 그 부활 청약 기간인데 그 나머지 요건들은 충족해야죠. 그래서 해약 환급금 같은 거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요건을 다 충족했을 때 요 기간 내에서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3번에 보시면 6개월 이내라는 말이 틀렸고요. 그럼 164번 보겠습니다. 2종 심사형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개월이 안 되는 때는 3년입니다. 3년. 그 다음에 여러분 165번 보시면 우체국 장제보험의 경우 1종과 2종은 모두 보험계약의 부활과 관련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1종 무심사형 같은 경우는 3개월, 2종 심사형 같은 경우는 3년입니다. 저기 해설에 보면 그거 좀 여러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2종은 3년 이내에 청약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청약을 청구하는 게 아니죠.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또는 뭐 청약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청약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166번 보시면 자 우체국 장제보험의 경우 1종과 2종은 모두 장례 비용으로 1,000만 원, 제사 비용으로 매년 30만 원씩 5회 지급하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래서 우리 1종, 2종 상관없이 1종과 2종 관련해 가지고 장례 비용으로는 1,000만 원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장례 비용. 그렇죠. 장례 비용 1,000만 원. 그다음 제사 비용. 제사 30만 원. 30만 원. 그래서 5번 지급한다라는 점에서는 1종, 2종 같다.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67번 1종, 2종 모두 피보험자가 사망했다. 그럼 사망하면 그렇죠. 이제는 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그때부터 효력이 없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 우체국 장제보험은 1,000만 원을 가입 한도액으로 하고 500만 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1,000만 원 가입 한도 500만 원 단위 기억을 하시고요.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69번 보시면 이제 노후 실손 의료비 보험인데요. 노후 실손 의료비 보험은 종합형과 질병형에 관계없이 모두 요양병원 의료비와 상급병실 차액을 특약으로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꼭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요거는 종합형의 하나지 질병형은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의료비, 그 다음 상급병실 차액 그 보장과 관련해서는 종합형에 가입해야 된다는 거 그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170번 보시면 무배당 우체국 실손 의료비 보험은 주계약은 상해 질병 각각 1억 원, 통원은 건당 최고 100만 원까지, 요양병원 의료비는 5천만 원, 상급병실료 차액은 2천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실버 전용 보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한번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 특징과 관련해 가지고 처음 보시면 요양의료비, 상급병실료 차액은 특약으로 보장해 주는데 이거는 종합형에 한한다. 두 번째, 한 번 가입 의료비 극정 끝.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주 계약은 상해 질병 각각 1억 원씩. 요양병원 의료비는 자 여기다가 그 상해 질병 통합이란 말을 써주세요. 요양병원 의료비는 상해 질병 통합 5천만 원, 상급 병실료 차익은 상해 질병 통합 2천만 원까지라고 이렇게 좀 멘트를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공고나고 난 다음에 새로 또 추가된 내용인데 제가 미처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뭐 코멘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우체국 실손 의료비보험 요렇게 주계약이 상해 질병 각각 1억 원, 요양병원 의료비가 5천만 원, 상급병실료 차액 2천만 원까지 이렇게 보장해 주는 게 노후 실손 의료비 특약이다라는 거 그렇게까지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 꼭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무사고 갱신되면 갱신보험료 혜택을 주고 그 다음 최대 75세까지 가입 가능한 실버 전용이다. 뭐 실버 전용이란 말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71번 보겠습니다. 무배당 우체국 노후 실손 의료비 보험은 61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기간은 1년, 보장 내용의 변경 주기는 5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꼭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노후 실손 의료비 보험과 관련해 가지고 자, 가입 나이는 자, 61세부터 75세. 완전 실버 전용 보험이네요. 그 다음에 자, 보험기간 실손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보험기간 자, 보험기간 1년. 그 다음에 변경 주기 관련해 가지고 자, 요거는 꼭 좀 체크를 할게요. 변경 주기는 5년이 아니라 요거는 변경 주기는 3년입니다. 예.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십시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72번 보시면 우체국 노후실손 의료비 보험에서 무배당 요양병원 의료비 특약 및 무배당 상급병실료 차익은 가입하는 경우 질병형이 아니라 아까 우리 종합형이다 라고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113번 자 노후실손 의료비 보험의 갱신했어요. 갱신할 때 아까 갱신보험료
혜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내던 보험료보다 얼마만큼 할인을 해줄까? 80%?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95% 적용한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십시오. 174번 보시면 우체국 노후실손 의료비 보험에서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 갱신되는데 자동 갱신의 횟수는 제한이 없다. 우리 자동 갱신된다. 의사표시 없으면 자동 갱신된다는 거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최대 2번까지, 최대 2회까지. 자, 노후실손 의료비 보험은 자동 갱신 되면 최대 2회까지다는 거 꼭 좀 이렇게 체크하시고 별표 좀 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175번 보시면 계약자가 보장 내용 변경 주기 만료, 아까 변경 주기 관련해 가지고 보장 내용 변경 주기는 3년이 되잖아요. 그럼 3년인데 그 만료일 전일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는 재가입 시점에서 최신 간사가 판매하는 노후실손 의료비 보험 상품으로 재가입이 가능하며 의사 표시 없다 그러면 종료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가입과 관련해 가지고는 의사 표시가 없으면 종료되고 의사 표시가 있어야지 그 재가입이 된다라는 점에서 자동 갱신되는 거하고는 다르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6번 보시면 종합형은 입원당 30만원, 통원당 3만원의 공제를 해주는데 일단 급여 본인 부담금에서 우선 공제한 후 비급여 본인 부담, 순서가 바뀌었네요. 이거는 비급여 본인 부담금에서 먼저 공제를 하고 난 다음에 급여 본인 부담금에서 공제를 한다라는 점에서 176번 X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고 그게 이제 170번 관련되는 내용인데 이건 여러분들 그냥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약간 세부적인 내용인데 무배당 우체국 노후실손 의료비 보험에서 종합형과 질병형은 모두 급여 본인 부담금에서 공제 금액을 차감한 후 금액이 돼서는 80. 자, 급여 본인 부담금 80%, 비급여 본인 부담금에서 공제 금액 차감하면 그때 70% 보상해준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순 그냥 암기식인데 그래서 요거까지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아까 순서는 뭡니까? 비급여 본인 부담에서 먼저 공제를 하고 난 다음에 급여 본인 부담에서 공제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공제를 어떻게 해준다? 아까 급여 본인 부담금 같은 경우는 그 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난 다음에 80%, 비급여 본인 부담금에서는 공제 금액 차감하고 70% 그렇게 보상해준다라는 것까지 그렇게 좀 체크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 178번 보시면 우체국 노후실손 의료비 보험의 종합형과 질병형은 모두 상해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받는 경우 질병형은 당연히 이때는 질병형의 하나였죠. 그래서 178번 X 179번 보시면 우체국 노후실손 의료비 보험의 종합형과 질병형은 모두 입원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을 보상한다라고 되는데 자, 이거는 나름 의미가 있는 거니까 꼭 좀 체크를 할게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건 X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게 아니라 연간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을 보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X 보시고 자, 우체국 노후실손 의료비 보험과 관련해 가지고 일반형, 종합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상급 병실료라든지 요양병원 관련해서는 종합형이 하나다라는 거 일단 먼저 알아두시고 두 번째 이거는 둘 다 자, 입원을 했습니다. 실손이니까 입원했을 때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우리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부터 연간 이게 1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초과 금액 보상해주면 우리야 더 좋죠. 그게 아니라 우리 보험 약관에는 뭐다? 500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험사에서 보상해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준다.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500만 원 꼭 좀 체크를 하시고 180번 보시면 우체국 노후실손 의료비 보험은 주 계약에 의해 요양병원 의료비는 연간 5천만 원 한도로 다만 통원은 해당 100만 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고 상급 병실료 차액은 연간 3천만 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자, 그 말이 들려요. 주 계약에 의해가 아니라 여러분 요거는 뭡니까? 특약에 의해서 이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특약에 의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특약에 의해서 우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보상을 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요양병원 의료비 특약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 연간 5천만 원, 그다음 통원은 최고 100만 원 한도, 그다음 무배당 상급 병실료 차액은 이거는 연간 3천만 원 한도. 우리 앞에서 나왔던 것도 이건 주계약이 아닌 특약에 의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하십시오. 그다음 이런 보장성 보험과 관련해서 마지막이네요. 자, 무배당 나눔의 행복보험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우체국 공익보험으로서 우정사업본부장이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자, 우정사업본부장이 아니라 이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무배당 만원 행복은 초과 보험료에 대해서만 지급을 해준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요거는 전액, 보험료 전액을 지원해준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102번 보시면 무배당 나눔의 행복보험은 별도의 가입 신사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나 피보험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한다. 맞습니다.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만 국가가 공익적 목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별도 가입 신사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렇게까지 정리를 해주십시오. 다음 183번 보시면 무배당 나눔 행복의 보험은 주계약에 따라 피보험자가 사망했다. 그럼 보험 가입금액 200만 원 기준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해 줌으로써 경제활동기의 사망사고 보장해주고 유족생활의 안정에 기여를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200만 원 가입 한도에게 200만 원 지급해줍니다. 그래서 사망 시 200만 원을 지급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84번 보시면 나눔의 행복보험의 보험계약자는 각 개별 보험계약자이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보험자가 되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보험료 전액을 납부한다라고 되는데 이때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같이 공동계약자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계약자가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185번 보시면 자 무배당 나눔의 행복보험에서 수익자가 피보험자를 해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자 이때는 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자 살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가 자살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186번 보시면 무배당 나눔의 행복보험은 1년 만기 계약, 1년 만기 중요합니다. 만 15세부터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금액은 200만 원 고정, 사망 보험금 역시 200만 원 고정. 그래서 186번 요 지문 자체로 여러분 딱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자, 우리 1년 만기. 자, 이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자, 나눔의 행복보험 1년 만기. 1년 만기고요. 그 다음에 가입 나이 15세부터 65세. 그죠? 순간. 나눔 15세부터 65세. 그리고 아까 가입 금액이 아까 200만 원 가입되고 그리고 사망 시 얼마 지급한다 했습니까? 200만 원 지급한다. 같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입 계약자와 관련해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공동계약자가 되고 그다음 보험료 전액을 누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전액 지급을 해주며 이거는 1년 만기 15년 15세부터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200만 원을 가입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가입 금액이 200만 원으로 딱 고정이 돼 있어요. 가입 금액 200만 원에 피보험자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도 200만 원이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 187번 보겠습니다. 나눔 행복보험은 1인 가구 시설수급자 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피보험자가 된다? 안 됩니다. 요거는 제외된다. 1인 가구 시설수급자는 제외된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런 보장성 보험인데 저도 계속 이제 이 파트, 보험 파트 여러분들 그 오프라인에서 지금 수업을 몇 번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거 인강이 제일 늦게 돼서 좀 죄송한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시니까 계속 좀 복습하시면 계속 좀 뭐가 좀 보이는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지만 계속해서 좀 반복을 좀 하는 식으로 그렇게 좀 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지문 같은 경우 지금 특히 OX 지문은 저 나름대로 그 출제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지문들을 한번 실어보자라는 그런 생각에 가급적 많이 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정도만 충분히 숙지하셔도 여러분 원하는 거 그렇게 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이제 들어갈게 여러분 연금보험이랑 저축성 보험인데 잠깐 쉬었다가 연금보험, 저축보험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